형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꺼져라, 빈털터리. 하지만 형님, 저는 형님의 동생입니다. 아우는 언덕 아래의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짚을 덮었습니다. 그것이 12식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 집 처마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아우가 그 부러진 다리를 조기 껍질로 감아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 고을 경계가 맞닿아 어느 도에 속하는지 사람들도 헷갈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두고 얼음이라 불렀습니다. 그 얼음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놀부요, 아우는 흥부였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였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마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달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은 나무에서 난 가지인데 하나는 위로 뻗고 하나는 아래로 뻗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논에서 난 벼인데 하나는 알이 차고 하나는 쭉정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그러했습니다. 흥부는 마음이 물러서 남의 딱한 사정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우는 아이를 보면 달래주었습니다. 짐이 무거워 보이는 노인을 만나면 대신 져다 주었습니다. 자기 밥을 덜어주는 일이 잦아서 아내가 그러다 우리가 굶는다고 나무랄 정도였습니다. 놀부는 정반대였습니다. 놀부의 심술은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집에 초상이 나면 그 앞에 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불이 난 집이 있으면 물을 끼얹는 대신 부채를 붙였습니다. 논에 물꼬를 터놓은 것을 보면 막아놓고 막아놓은 것을 보면 터놓았습니다. 잘 자란 호박 넝쿨을 보면 밟아놓았습니다. 우물에 똥을 넣었습니다. 애호박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곱사등이 보면 잡아뜨리고 안진뱅이를 보면 발로 밀었습니다. 늙은 영감갓을 벗겨밟고 젖먹이 아는 안악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장에 가면 값을 깎다가 깎이지 않으면 물건을 던졌습니다. 빚을 놓으면 이자를 2배로 받았고 못 갚으면 솥을 떼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미배 속에서 심술보를 하나 더 달고 나왔지. 그 심술보가 어디 있는고 하니 왼쪽 갈비뼈 아래 오장육부 옆에 하나가 더 붙어 있다더구먼. 놀부의 심술은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부가 67살 무렵 흥부가 서너 살 되었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떡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것을 반으로 쪼개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형아, 이거 먹어. 놀부는 그 반쪽을 받아 먹고 자기 것도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느냐 물으니 놀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반쪽밖에 안 줬어. 동네 노인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찼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단다더니 그 집 형이 딱 그렇지. 놀부가 자라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더니 저 집은 심술 가는데 심술 갔구먼. 부부가 밤이면 마주 앉아 셈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언제 솥을 떼러 가야 하는지를 셈했습니다. 곳간의 곡식이 그득했지만 그것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묵혀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팔았습니다. 그 집 밥상에는 늘 나물 2가지뿐이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날이 곳간의 쌀이 그리 많은데 어찌 이리 잡수십니까? 놀부가 대답했습니다. 먹어 없애면 그만이지만 두면 늘어난다. 그 집 종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논밭이 넓었고
곳간이 그득했습니다. 소가 여러 마리요, 종이 여럿이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재산을 형제가 나누어 가지되 형이 아우를 잘 거두어라. 놀부는 그 유언을 반만 들었습니다. 재산은 다 자기가 가졌고 아우를 거두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놀부가 아침을 먹다가 수저를 놓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 흥부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여럿이었습니다. 큰 놈이 10대여섯쯤 되었고 막내는 아직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놀부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여봐라. 종이 달려왔습니다. 저것들이 하루에 밥을 몇 그릇이나 먹느냐. 종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세어보아라. 그날 저녁 놀부가 아우를 불렀습니다. 흥부가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놀부는 아우를 보지 않고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나가 살아라. 흥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다. 형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놀부가 그제야 아우를 보았습니다. 내가 몇 해를 내 밥을 먹었느냐? 내 처자식까지 몇 식구가 내 곳간을 파먹었느냐?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 흥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형님, 이 집은 아버님이 물려주신 집입니다. 물려주신 것은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아버님께서 형제가 나누어 가지라 하셨습니다. 놀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은 사람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산 사람이 임자다. 흥부가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저 하나면 어디든 가서 빌어먹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립니다. 겨울이 코앞입니다. 봄까지만 있게 해 주십시오. 봄까지 있으면 여름까지 있자 할 것이고, 여름까지 있으면 가을까지 있자 할 것이다. 형님, 시끄럽다. 놀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안에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내쫓겠다. 그날 밤 흥군의 식구가 짐을 쌌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이불 2채와 솥 하나,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울면서 짐을 묶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마당에서 뛰어다녔습니다. 큰아이만 사정을 알고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나설 때 흥부가 마루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절을 하십니까? 흥부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이 아버님 집이요. 아버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빗장 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흥부네는 그날 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이튿날부터 살 자리를 찾아 걸었습니다. 빈집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찾아갔고, 가보면 이미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의 헛간을 빌려 며칠을 지내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좀 떨어진 언덕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돌이 많아 농사가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흥부가 땅을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걸치고 짚을 덮었습니다. 흙으로 벽을 발랐습니다. 그것이 집이었습니다. 움집이라 불렀습니다. 방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허리를 펴고 설 수 없었습니다. 식구가 다 들어가 누우면 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흘러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짚이 날아갔습니다. 첫 겨울이 왔습니다. 그 겨울을 어떻게 났는지는 흥부 자신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고 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고 다녀도 좁쌀 몇 대 값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의 집 방아를 찧었습니다.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옷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이불 하나를 함께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려면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흥부가 그것을 볼 때마다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였습니다. 그것도 밥이라기보다 죽에 가까웠습니다. 좁쌀 한 줌에 물을 많이 부어 끓였습니다. 나물을 뜯어 넣었습니다. 나물도 없는 겨울에는 물만 끓였습니다. 가난이 어떤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가난은 배가 고픈 것만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겨울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문을 닫으면 연기가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이 늘 벌겠습니다. 가난하면 아이가 아파도 약을 못 씁니다. 약을 못 쓰니 낫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낫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견디라는 말입니다. 가난하면 손님이 와도 반갑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을 못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문 밖에 사람 소리가 나면 숨을 죽였습니다. 가난하면 명절이 무섭습니다. 남의 집에서 떡 치는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마당에 나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흥부는 그럴 때 아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밤에 자다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흥부가 따라 나가 보니 아이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나와 있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흥부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렇지. 물을 마셔도 안 되고 자리에 누워도 안 돼요. 그래서 나왔어요. 흥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해라. 저 머슴으로 가면 안 돼요. 흥부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데 머슴으로 들어가면 밥은 준대요. 저 하나만 빠져도 집에서 먹을 게 늘잖아요. 흥부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른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16 먹은 아이 손이 그랬습니다. 너는 안 된다. 왜요? 흥부가 목이 메어 말을 못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너까지 가면 아버지가 무슨 낯으로 산단 말이냐. 그날 밤 부자가 마당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언제 먹어요? 흥부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곧 먹는다. 곧이 언제예요? 흥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나을 줄 알았는데 봄이 더 힘들었습니다. 지난 가을 거둔 것이 다 떨어지고 새 것은 아직 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보릿고개라 불렀습니다. 산에 나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사람이 많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습니다. 그것을 오래 먹으면 배가 딱딱해져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알아 누웠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내가 흥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말하시오. 형님 댁에 다녀오십시오. 흥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않겠소. 여보, 내가 무슨 낯으로 가겠소.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낯이 밥을 먹여줍니까? 흥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내일합니다. 좁쌀 한 되만 얻어 오십시오. 그러면 죽이라도 쑤어 먹이겠습니다. 날이 밝자 흥부가 일어섰습니다. 흥부는 형의 집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대문이 컸습니다. 담장이 높았습니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몇 번이나 돌아서려다 다시 섰습니다. 이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종이 나와 흥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은 서방님이 어인 일이십니까? 형님 좀 뵈러 왔네. 종이 난처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아파 문설주에 기댔습니다. 이윽고 놀부가 나왔습니다. 놀부는 흥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옷이 헤어지고 얼굴이 검게 탄 아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흥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염치 없는 줄 압니다. 말해라. 막내가 앓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좁쌀 한 되만 주십시오. 가을의 품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놀부가 팔짱을 꼈습니다. 없다. 형님, 내 집에 쌀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말이다. 흥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아이가 죽습니다. 죽으면 내 자식이 죽는 것이지 내 자식이 죽느냐. 흥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놀부가 돌아섰습니다.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그때 안에서 놀부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푸다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손에 주걱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걱에 밥알이 붙어 있었습니다. 흥부가 그 주걱을 보았습니다. 밥알을 보았습니다. 흥부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형수님, 놀부의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그머니, 이 손 좀 보게. 그러고는 들고 있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흥부가 뺨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손에 무언가 묻었습니다. 밥알이었습니다. 주걱에 붙어 있던 밥알 몇 개가 뺨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흥부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쪽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놀부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오? 흥부가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이쪽 뺨도 한번 쳐 주십시오. 무엇이오? 흥부가 반대편 뺨을 내밀었습니다. 이쪽도 쳐 주십시오. 밥알이 많이 붙은 주걱으로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부의 아내가 손에 든 주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주걱을 던지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흥부는 소매에 붙인 밥알 몇 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물에 풀어 막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흥부가 장에 나갔습니다. 나무찜을 팔러 갔는데 그날따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앉아 있다가 짐을 도로 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읍내 김 부자 아들이 죄를 지었다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상하게 했다더구먼. 곤장 30대를 맞게 되었다지. 그 집 아들이 곤장을 맞겠는가? 그러니 사람을 구한다지 않는가? 대신 맞아 줄 사람을 구한다더구먼. 흥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값은 얼마나 준답디까? 옆 사람이 흥부를 돌아보았습니다. 30냥이라 하오. 한 대에 한 냥꼴이지. 흥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냥이면 쌀이 몇 섬입니다. 그것이면 겨울을 나고도 남습니다. 아이들 옷을 지어 입힐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옆 사람이 흥부를 다시 보았습니다. 노형, 진심이요. 예. 그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곤장 30대요. 젊은 장정도 20대를 넘기면 정신을 잃소. 흥부가 대답했습니다. 정신을 잃어도 살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흥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읍내에 다녀오겠소. 무슨 일로요? 일이 좀 있소. 아내가 흥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입니까? 흥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벌 일이 생겼소.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흥부가 집을 나섰습니다. 나서기 전에 자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읍내까지는 반나절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흥부는 여러 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곤장 30대라고 했습니다. 흥부는 매를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에게 야단을 맞은 적은 있어도 관가에서 곤장을 맞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무섭다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서면 아이들이 또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밥은 언제 먹어요? 흥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명 앞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흥부가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여쭐 것이 있습니다. 매를 대신 맞을 사람을 구한다 들었습니다. 문지기가 흥부를 보았습니다. 노형이 맞겠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문지기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김 부자 댁 사람이 저기 있소. 흥부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흥부가 인사를 올리고 사정을 말했습니다. 사내가 흥부를 훑어보았습니다. 몸이 좀 약해 보이오만 견딜 수 있습니다. 값은 30냥이요. 미리 10냥을 주고 맞고 나서 20냥을 주겠소. 흥부가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가 10냥을 세어 주었습니다. 흥부가 그 돈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품에 넣고 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곤장만 맞으면 되었습니다. 흥부는 문 옆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맺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를 악물고 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흥부는 돈을 만졌습니다. 이것으로 쌀을 사자. 그리고 무명을 끊어다 아이들 옷을 짓자. 막내에게는 신을 사주자. 그렇게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명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을 탄 사람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전이 나와 마당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들어라.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사면령이 내렸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살인을 범한 자 외에는 옥에 갇힌 자를 다 놓아준다. 곤장을 기다리는 자도 다 물러가라. 마당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와 울었습니다. 흥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김 부자 댁 사람이 흥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형 잘 되었소. 우리 도련님도 풀려나셨소. 예,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은 돌려주시오. 흥부가 품에서 10냥을 꺼냈습니다. 손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내가 돈을 받아 세어보고 돌아섰습니다. 흥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웃고 우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들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흥부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일이지. 사람들이 풀려났으니 좋은 일이지. 그러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다 져서야 흥부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침에 온 길보다 2배로 멀었습니다. 집에 이르니 아내가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찌 되었습니까? 흥부가 웃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났다 하오. 무슨 말씀입니까? 사면령이 내려 다들 풀려났소. 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집에 갔소. 아내가 흥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흥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물이라도 끓여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흥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예. 미안하오.
아내가 몸을 돌렸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하러 갔는지 아시오? 압니다. 흥부가 놀랐습니다. 어찌 아시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시는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얼굴은 돈 벌러 가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흥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말하시오. 다시는 그런 일로 나가지 마십시오. 여보, 우리가 굶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매를 맞고 오시면 저는 그 쌀로 밥을 못 짓습니다. 흥부가 돌아 누웠습니다. 한참 뒤에 흥부가 말했습니다. 오늘 가명마당에서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았소. 예. 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족을 붙들고 우는 것도 보았소. 예. 흥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저 사람들이 부럽더이다. 저 사람들은 오늘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는 아니구나 싶더이다. 아내가 흥부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도 어제까지는 옥에 있었습니다. 흥부가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오? 옥에 있던 사람이 오늘 풀려났으니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흥부가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기를 바라오. 맞을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다 잠들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처마마다 제비가 집을 지었습니다. 지지배배 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났습니다. 흥부네 움집에도 제비 한 쌍이 찾아왔습니다. 흥부가 그것을 보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것 좀 보시오. 무엇을요? 제비가 우리 집에 왔소. 아내가 나와 처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제비 두 마리가 처마 밑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진흙을 물어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 집에도 제비가 오는군요. 흥부가 말했습니다. 제비가 아무 집에나 가지 않는다 하오. 사람 사는 집에만 간다고 하오. 제비는 며칠 만에 집을 지었습니다. 진흙과 마른 풀을 물어다 처마 밑에 동그랗게 붙였습니다. 어른 주먹 2개만 한 집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알을 낳았습니다. 흥분의 아이들이 그것을 구경한다고 매일 처마 아래에 모였습니다. 흥부가 말렸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어미가 놀란다. 아이들이 멀찍이 서서 구경했습니다. 알에서 새끼가 깨어났습니다. 5마리였습니다. 노란 부리를 벌리고 짹짹거렸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5이 한꺼번에 입을 벌렸습니다. 흥부는 나무를 하러 나가면서도 그 소리를 들었고 돌아와서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가난한 집이 시끄러워지니 이상하게 덜 서러웠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새끼들이 제법 자란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흥부는 마당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처마 위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어미 제비가 미친 듯이 울며 날았습니다. 새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흥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무언가 길고 검은 것이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였습니다. 흥부가 집신을 던지고 일어섰습니다. 이놈아! 작대기를 집어들고 달려갔습니다. 구렁이를 향해 작대기를 휘둘렀습니다. 구렁이가 몸을 태웠습니다. 바로 그때 둥지에서 새끼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뛰어나오다 발을 헛디딘 것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흥부가 구렁이를 쫓아내고 얼른 그 새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새끼가 파닥거렸습니다.
다리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가느다란 다리가 꺾여 있었습니다. 살갗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흥부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다리가 부러졌소. 아내가 나와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쩌나 이 어린 것이. 흥부가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여보, 조기 껍질 남은 것 없소. 조기 껍질은 무엇에 쓰시게요? 부목을 대야 하지 않겠소. 지난 명절에 얻어먹고 말려 둔 조기 껍질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흥부는 그 껍질을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다리에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나무를 해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신락 같은 다리를 감으려니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아니요. 내가 하겠소. 흥부는 숨을 죽이고 껍질을 감았습니다. 다 감고 나서 실로 동염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명주실이었습니다. 아까운 시였지만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내주었습니다. 너무 조이지 마십시오. 피가 안 통합니다. 알았소. 흥부는 그 새끼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미가 돌아와 새끼들을 살폈습니다. 다친 새끼의 다리에 감긴 것을 부리로 건드려 보더니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부터 흥군의 식구가 그 새끼를 지켰습니다. 큰아이가 낮에 처마 아래를 지켰습니다. 구렁이가 다시 올까봐 작대기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습니다. 아버지, 달이 나았어요. 곧 날 개다. 곧이 언제예요? 흥부가 웃었습니다. 이번 곧은 진짜 곧이다. 열흘쯤 지나자 새끼가 다친 다리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절뚝거리며 둥지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날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제비들이 강남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제비 가족이 처마를 떠나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흥부의 어깨 가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올라가 무리를 따라갔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방금 그 아이가 다리 다친 아이일까요? 흥부가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소.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식구가 여럿이라 겨울을 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큰아이가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흥부가 말렸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라. 봄이 오면 나아질 게다. 봄이 왔습니다. 3월이 되자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왔습니다. 흥분의 처마에도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제비 왔어요. 흥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처마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가 이상했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물어오지도 않고 마른 풀을 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 위를 낮게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흥부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흥부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제비가 흥부의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흥부가 몸을 굽혔습니다. 너 무엇을 물고 왔느냐? 제비가 부리를 벌렸습니다.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흥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씨였습니다. 보통 박씨보다 크고 두꺼웠습니다. 빛깔이 희끄무레했습니다. 그런데 씨 한가운데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흥부가 눈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은박. 은혜를 갚는 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흥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비가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처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흥부가 보았습니다.
그 제비의 한쪽 다리에 실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흥부의 목이 메었습니다. 너였구나. 제비가 짧게 울고 날아올랐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글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화입니까? 모르겠소. 그런데 심어 보아야겠소. 두 사람은 움집 옆 양지 바른 자리를 골랐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길어왔습니다. 박씨를 묻었습니다. 며칠 뒤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오는 것을 보고 흥분의 식구가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싹은 무섭게 자랐습니다. 보통 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뻗었습니다. 넝쿨이 움집 지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름이 되자 지붕이 온통 박 넝쿨로 덮였습니다. 넝쿨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박꽃이었습니다. 저녁에 피어 아침에 지는 꽃이었습니다. 그 꽃이 진 자리에 박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커졌습니다. 머리통만 해지더니 함지박만 해지더니 나중에는 어른 몸통만 해졌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을 지경이었습니다. 흥부가 나무를 받쳐 지붕을 괭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저 집 박 좀 보게. 저런 박은 처음 보네. 박이 셋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박이 누렇게 익었습니다. 두드려 보니 통통 소리가 났습니다. 흥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타야겠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박 속을 긁어 나무를 묻히고 바가지를 만들어 팔면 좀 되겠지요. 흥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흥부가 톱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마주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빙 둘러 앉았습니다.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톱이 박 위를 지나갔습니다. 박이 컸습니다. 톱질이 힘들었습니다. 흥부와 아내가 마주 잡고 밀고 당겼습니다. 시르렁실근, 시르렁실근. 톱질하는 소리가 마당에 났습니다. 흥부가 노래를 붙였습니다. 시르렁실근 톱질이야. 당겨주소 톱질이야. 이 박을 타서 무엇 할꼬. 박 속일랑 나물 하고. 바가지는 팔아 쌀 사세. 아이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톱질이야, 톱질이야. 흥부가 톱을 밀며 노래를 이었습니다. 이 박을 타서 무엇 할꼬. 박 속을 긁어 죽을 쓰고. 바가지 팔아 좁쌀 사고. 좁쌀로 죽을 쏘어 12식구 나눠 먹세. 아내가 받았습니다. 그 죽이 묽어도 좋으니. 식구 얼굴만 보이면 좋겠네. 시르렁실근, 시르렁실근. 톱이 반쯤 들어갔습니다. 박이 워낙 커서 팔이 아팠습니다. 흥부가 잠깐 손을 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여보, 힘드시오. 괜찮습니다. 이 박이 어찌 이리 큰지 모르겠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식구가 많아서 그런다고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톱을 잡았습니다. 시르렁실근, 시르렁실근. 당겨 주소, 당겨 주소. 이 박이 열리면 무엇이 나올꼬. 금이 나오면 좋으련만. 금이야 바라겠나 쌀이나 나왔으면.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습니다. 쌀 나와라, 쌀 나와라. 톱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켜니 박이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속에서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흥부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쌀이었습니다. 하얀 쌀이 박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당에 쌓였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퍼내도 퍼내도 나왔습니다. 흥부가 바가지로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릇이 찾아 자루에 담았습니다. 자루가 찾아 마당에
그냥 쌓았습니다. 마당이 하얘졌습니다. 흥부가 손을 멈추고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여보. 예. 이것이 꿈이요. 아내가 쌀을 한 줌 쥐어 흥부의 손에 놓았습니다. 만져 보십시오. 흥부가 그 쌀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흥부가 그 쌀을 이마에 대고 오래 있었습니다. 박 속에는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가득했습니다. 엽전이 꿰미로 묶여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퍼내도 줄지 않았습니다. 한 꿰미를 꺼내면 그 자리가 도로 찼습니다. 10꿰미를 꺼내도 그대로였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괴짝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기뻐서 운다. 그날 밤 흥군의 식구가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흰밥이었습니다. 식구 수대로 그릇에 수북이 펐습니다. 오랜만에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씩 놓였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먹어라. 남기면 안 돼요. 남겨도 된다. 내일 또 있다. 막내가 밥그릇을 끌어안고 먹었습니다. 흥부는 밥을 먹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흥분의 식구가 두 번째 박 앞에 모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흥부가 톱을 잡았습니다. 여보, 또 켜봅시다. 시르렁실근, 시르렁실근. 이번에는 아이들도 노래를 크게 불렀습니다. 톱질이야, 톱질이야. 박이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 나왔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빛깔 고운 비단이 두루마리째 나왔습니다.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오고 셋이 나왔습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노란 비단. 물결 무늬가 든 것, 구름 무늬가 든 것, 꽃 무늬가 든 것. 흥부의 아내가 그것을 만져보고 손을 뗐습니다. 이런 것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만져보시오. 우리 것이오. 우리 것이라뇨. 박에서 나왔으니 우리 것이지 누구 것이겠소. 비단이 나오면서 아내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대단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본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것을 어찌 아시오? 시집 오기 전에 남의 집 바느질을 다녔습니다. 그때 만져본 것들입니다. 아내가 붉은 비단을 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큰애 혼사 때 옷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푸른 비단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둘째 것으로 하고요. 노란 비단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막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부가 물었습니다. 당신 것은요? 아내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웃었습니다. 제 것은 나중에 하지요. 흥부가 노란 비단을 도로 아내 손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당신 것으로 하시오. 여보, 당신이 이 집에 시집 와서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있소.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소. 혼례 때 입은 옷 한 벌로 10수년을 났소. 그 옷도 지금은 걸레가 되었소. 아내가 그 비단을 무릎에 놓고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러다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흥부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옷이 생겨서 운다. 비단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간이 나왔습니다. 장롱이 나왔습니다. 반다지가 나왔습니다. 놋그릇 한 벌이 나왔습니다. 무쇠솥이 나왔습니다. 이불과 요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괴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금은보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덩이와 은덩이, 옥으로 만든 놀이개, 산호로 만든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흥부가 그것을 보고 궤뚜껑을 도로 닫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닫으십니까? 흥부가 말했습니다. 무섭소. 무엇이 무섭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가지게 되었소.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니 무섭소. 아내가 흥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말하시오. 작년에 제비 다리를 감아 주실 때 무엇을 바라고 하셨습니까? 흥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소. 그냥 딱 해서 그랬소. 그러면 되었습니다. 아내가 궤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바라지 않고 하신 일에 이런 것이 왔으니 이것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고마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박은 가장 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잡고도 톱질이 힘들었습니다. 큰아이가 거들었습니다. 시르렁실근, 시르렁실근. 박이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흥분의 식구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속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동인사내 들이었습니다. 손에 자와 먹줄과 톱과 대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수들이었습니다. 앞장선 늙은 목수가 흥부 앞에 와서 절을 했습니다. 주인 어른, 저희가 왔습니다. 흥부가 얼떨떨해서 물었습니다. 뉘시오. 집을 지으러 왔습니다. 집이라니요. 늙은 목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목수들이 벌써 움집 주위를 재고 있었습니다. 먹줄을 튀기고 말뚝을 박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좋겠습니다. 앞이 트이고 뒤가 막혔으니 명당입니다. 흥부가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나는 집을 지어 달라 한 적이 없소. 늙은 목수가 웃었습니다. 주인 어른, 저희는 부르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흥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기둥이 나오고 석가래가 나오고 기와가 나왔습니다. 나올수록 끝이 없었습니다. 목수들이 일을 시작하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톱질 소리, 망치 소리, 대패 소리가 언덕 아래에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났는가? 흥부네가 집을 짓는다네. 무슨 돈으로? 집이 사흘 만에 올라갔습니다. 기둥이 서고 대들보가 얹히고 기와가 덮였습니다. 안채가 서고 사랑채가 섰습니다. 부엌이 넓었고 마루가 길었습니다. 마당에 우물이 생겼습니다. 담장이 둘러쳐졌습니다. 움집이 있던 자리에 기와집이 섰습니다. 집이 올라가는 사흘 동안 흥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에 나와 기둥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쓸어보고 두드려보고 이마를 대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또 나와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집이요. 우리 집입니다. 흥부가 기둥을 짚고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소. 압니다. 형님 집에 얹혀 살 때는 그 집이 형님 집이었고 나와서는 움집이었소. 움집은 집이 아니라 구덩이요.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흥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이런 기와집이 아니었소. 비 안 새고 바람 안 들어오는 방 한 칸이면 되었소. 아이들이 발 뻗고 자면 되었소. 그런데 이렇게 큰 집이 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그래서 무섭소. 아내가 흥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요? 이 집이 큰 것은 우리만 살라고 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흥부가 아내를 보았습니다. 방이 여럿이니 사람을 들일 수 있고
마루가 기니 손님을 앉힐 수 있습니다. 마당이 넓으니 멍석을 여러 장 깔 수 있습니다. 흥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 무섭지가 않소. 집이 다 되자 늘은 목수가 흥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주인 어른,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흥부가 붙잡았습니다. 품삯을 드려야지요. 늙은 목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삯은 이미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으셨소? 늙은 목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어떤 분이 다친 것을 고쳐주셨다지요. 흥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수들이 연장을 챙겨 떠났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데 어느 순간 사람 수가 줄었습니다. 언덕을 넘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흥부네 식구가 마당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된 뒤에 처음 한 일은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큰 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식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흥부네에게 좁쌀 한 듯박이라도 나누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무를 얻어다 준 아낙, 겨울에 짚을 준 노인, 아이 옷을 물려준 집이 있었습니다. 흥부가 그 사람들을 다 청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흥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앉으십시오. 밥부터 드십시오. 밥을 다 먹고 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일이 되었는가? 흥부가 제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새끼 제비 다리를 고쳐준 일, 올봄에 박씨를 물어다 준 일, 그 박에서 쌀과 비단과 목수가 나온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당에 쌓인 쌀과 새로 지은 기와집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늙은 노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흥부, 자네는 받을 만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우리한테 얻어먹은 것보다 자네가 나눠준 것이 많았어. 자네 형편에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흥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흥부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집에 한 섬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너무 많네. 흥부가 말했습니다. 이 쌀은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없을 때 한 돛박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 다음에 흥부가 한 일은 산소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 무덤이 마을 뒷산에 있었습니다. 흥부는 새 옷을 입지 않고 헌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아내가 왜 새 옷을 안 입으시느냐 물었습니다. 흥부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못 알아보실까봐 그러오. 무덤 앞에 술을 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바람이 불어 풀이 눕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와집입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잡니다. 밥을 하루 3끼 먹습니다. 흥부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형제가 나누어 가지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못 받은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부가 술을 한 잔 더 부었습니다. 받았으면 저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을 것입니다. 못 받아서 굶었고 굶어서 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일어서면서 흥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원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도 벌하지 마십시오. 내려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흥부가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한 일이 있으니 언젠가 그것이 형님한테 돌아갈까봐 그러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흥부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쌀이 쌓여 있고 그 옆에 비단이 개켜져 있고 그 너머에 새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흥부가 손을 들어 자기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지난 봄에 형수님 주걱에 맞은 자리였습니다. 자국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지면 아직도 그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있었습니다. 흥부는 그날 소매에 붙여 온 밥알 몇 개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물에 풀어 막내에게 먹이던 밤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막내가 잠에서 깨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안 자요? 이리 오너라. 아이가 흥부 무릎에 앉았습니다. 흥부가 물었습니다. 오늘 밥 많이 먹었느냐? 먹었어요. 배가 부르냐? 아이가 배를 두드렸습니다. 불러요. 흥부가 그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볼록했습니다. 몇 해 만에 처음 만져보는 배였습니다. 흥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흥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다. 무슨 좋은 일이요? 흥부가 대답했습니다. 네, 배가 불러서 좋다. 소문은 발이 빠릅니다. 흥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삼도 얼음을 돌았습니다. 말은 돌면서 커졌습니다.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다더라.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다더라. 박에서 집이 나와 하룻밤에 기와집이 섰다더라. 박에서 선녀가 나왔다더라. 그 말이 놀부의 집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놀부는 사랑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종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날이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작은 서방님 댁 소문입니다. 놀부가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 말을 흐렸습니다. 말해라. 기와집을 지었답니다. 놀부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기와집을 지었고 마당에 쌀이 산더미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쌀을 섬으로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놀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 마라. 제 눈으로 본 사람이 여럿입니다. 놀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이 되느냐? 그 거지 같은 것이 무슨 수로? 그리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여봐라. 나갈 채비를 해라. 어디로 가십니까? 놀부가 신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에 간다. 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셔서 무엇을 하시게요? 놀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서 알아내야겠다. 그것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내가 알아내야겠다. 놀부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놀부는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복이 있으면 형인 나한테 와야지 왜 그것한테 갔느냐.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